오늘은 신뢰와 품질, 이 두 가지를 최우선으로 해서 아주 흥미로운 자동차 수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독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우리 다들 한 번쯤 겪어봤을 법한 얘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어쩌다 가벼운 접촉사고가 나서 정비소에 갔는데 수리 견적서를 받아들고 깜짝 놀란 경험 다들 있으시죠? 바로 그 순정 부품이라는 항목 때문에요. 이럴 때마다 우린 늘 고민에 빠지죠. 이거 비싸도 그냥 순정 부품으로 해야 하나? 아니면 좀 저렴한 대체 부품을 써도 괜찮을까? 품질은 믿을 수 있는 건가? 하고요. 그런데 말이죠. 이 문제를 아주 다른 방식으로 푸는 나라가 있습니다. 독일은요, 이 생각의 판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어떤 부품을 쓰면 혜택을 줄게 같은 복잡한 제도를 만드는 대신에 애초에 부품이 시장에 나오기 전부터 품질을 확실하게 보증해버리는 방식을 택한 거죠. 품질은 인센티브가 아니라 시장에 들어오기 위한 입장권 같은 거다, 뭐 이런 겁니다. 자, 그럼 이 시장 출시 전 사전 검증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그리고 누가 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이 시스템의 핵심에는 바로 독일 기술검사협회, 우리가 흔히 TÜV라고 부르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말하자면 품질을 지키는 아주 강력한 문지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튜브 테스트, 이게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얼마나 깐깐하냐면요. 부품을 만드는 재료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오래 버티는지, 차에 딱 들어맞는지, 그리고 심지어 실제 사고 상황을 가정해서 시뮬레이션까지 돌려봅니다. 이 모든 걸 통과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림은 아주 명확해요. 부품업체가 부품을 만들면 그걸 튜브가 샅샅이 뜯어보고 테스트해서 오케이, 합격, 도장을 찍어줘야만 비로소 시장에 나와서 우리 차 수리에 쓰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시스템이 또 되게 영리한 게 뭐냐면요. 모든 부품을 다 보는 게 아니에요. 딱 범퍼, 펜더, 보니처럼 우리가 사고 나면 가장 자주 바꾸는 부품들, 그러니까 수리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들부터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건요. 이렇게 품질 먼저라는 단순한 원칙 하나가 만들어내는 효과입니다. 관련된 모든 사람들한테 아주 이상적인 생태계가 만들어지거든요. 이 표를 보시면 딱 감이 오시죠? 정비소는 일일이 툴질 걱정 안 해도 되니까 편하고, 보험사는 수리 품질이 들쭉날쭉할 위험이 줄어드니까 좋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우리 소비자들은 언제나 믿을 수 있는 고품질 수리를 보장받게 되는 거죠. 정말 모두가 이기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이 부품만 써라고 강요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보다는 이 정도 품질은 통과했으니 이 안에서 마음껏 골라 쓰세요 하고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거죠. 품질에 대한 믿음을 깔아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접근 방식이 어떻게 시장 전체를 건강하게 만드는지 그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동일 혼자서 으쌰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유럽연합 EU 차원에서 완성차 업체들이 부품 시장을 독점하지 못하게 막는 정책들이 든든하게 뒷받침해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바로 동등성이라는 원칙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새로 나온 대체 부품이라도 원래 달려있던 순정 부품이랑 기능이나 성능 면에서 똑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안전과 직결된 문제니까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만약 어떤 부품이 품질 기준에 미달된다? 그럼 그냥 시장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소비자들이나 정비소에서 외면하니까요. 결국 제조업체들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계속해서 품질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하지만 아시잖아요. 세상에 완벽한 시스템은 없죠. 이 독일의 시스템도 지금 새로운 도전 과제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기차와 환경 규제라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죠. 특히 전기차가 많아지면서 문제가 좀 생겼어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내연기관 차보다 전기차 수리비가 훨씬 높죠? 구조도 다르고 부품도 비싸다 보니까 가격은 합리적이면서 품질은 보장된 부품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또 환경 규제라는 변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무조건 새 걸로 바꾸기보다는 기존 부품을 고쳐 쓰고 재사용하자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잖아요. 그러려면 당연히 그 부품의 품질이 확실히 보증되어야겠죠. 검증된 부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독일의 자동차 수리 시스템.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할 핵심적인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결론은 아주 간단하고 강력합니다. 복잡한 인센티브나 규제 이전에
부품 자체의 품질에 대한 신뢰를 먼저 쌓으라는 겁니다. 일단 믿음이 생기면 시장은 알아서 자연스럽게 좋은 부품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신뢰가 먼저인 시장, 이 독일의 사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동차 부품처럼 이렇게 복잡하고 중요한 분야에서도 이게 통했다면 과연 이 멋진 아이디어를 또 어떤 다른 분야에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